20년도 네 나온 겁니다. 번을 냈으면 세 번은 실패한 거네요. 아닙니다. 앞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 처방식, 지역 규제,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편집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 관련해서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았죠. 이 자리에서 네 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우리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언급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께는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요. 이 대책도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택 공급된 물량이 실소유자한테 네. 다주택자나 일부 투기하고자 하는 분께 안 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실수요자 중에서도 생애 최초 구입자,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신혼부부 뭐 등등에게 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이건 중요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으로 보였습니다. 네. 네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늘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받으시고 옳은 말씀 하시니까. 근데 하나는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라 말씀하셔서 맞는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하셨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시켜야 해서 뭐 세금 뭐 이렇게 네, 보유세죠. 종부세 네.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게 또 배가 산으로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또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참모들과 예. 부처가 대통령께 옳게 보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또 좀 생겼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뭐 공급 물량 확대랄지 뭐 보유세 강화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된 건 아니고 또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고 긴급한 어떤 액션을 취했지만 사실은 이제 또 어떤 원론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예. 그러면 이런 발언에 있는 어떤 디테일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뭔가 의지를 밝혔다. 사실은 여기에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젊은 세대로서 830 세대로서 말이죠. 이 부동산 관련한 무슨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네. 지금 뭔가 정부가 대책을 취해서 지금 이제 큰 줄기는 어떤 그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그런 것들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배려하는 뭐 이런 정책을 한다고 네. 하는데 어떤 정책을 쓰던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피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에는 다 무슨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수단이 없어서 뭔가 대책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주인들의 전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답답함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또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값이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그걸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김민아 평론가 지금 라이브 썰전에 출연한 뒤로 오늘 목소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요. 저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저는, 저는 저는 지금 연배를 생각할 때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830이라고 그랬잖아요. 30 세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30대입니다. 저는 정말 목소리가 높아지실 게 확실하다고 보는데
정말 저 세대 분들이 정말 피해자입니다. 지금 저렇게 실수요자들 어렵사이 결혼해서 보금자리 얻어야 될 저런 사람들이 지금 집을 못 사고 치솟는 집값에 한숨만 쉬고 반대로 5, 60대 이상은 거기 돈 있는 분들 지금 저렇게 지금 저 각종 규제 해놨지만은 유동성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금리 낮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진 분들은 더 가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진 적이 없고 지금 저 서울 중위 아파트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무려 50% 가까이 예. 올랐습니다. 지금 6억 원짜리가 9억 원짜리 됐어요. 평균짜리가. 그리고 좀 전에 종부세 무슨 또 얘기하셨는데 저거 말입니다. 지금 미아동에서 30평대 옛날에 2, 3억 주고 그냥 실수요자예요. 어렵게 아파트 구매해서 뭐 그렇게 넉넉치 않은 아파트 사셨어요. 이분들 지금 다 9억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내가 무슨 투기자라고 지금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되냐고 지금 한숨을 쉬세요. 진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얼마나 지금 이 저 현실 쉽게 말하면 이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이거를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그 무슨 그 때려잡는 이런 걸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가장 지금 상징적인 것은 대통령 주변의 분들이 다 강남집 다 갖고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걸 모든 것을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 의원 관련해서는- 얘기가 다 들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발언이 빨라서 너무 빨리 아, 하고 제가 좀 알아듣기가 그-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강 의원님도 세대니까 흥분하셨나 봐요. 좀 흥분했습니다. 이 젊은 죄송합니다. 세대 말로부터 네. 시작된 얘기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 정부가 맞는 제대로 하셔야죠. 대책을 적재적소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권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앞서 봤듯이 이해찬 대표도 뭔가 이 입장 표명을 한 거니까 그런 의지를 어떤 예. 정책으로 이제 구현할 거냐를 우리가 지켜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 정책이라는 게 주요한 이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종부세, 보유세 관련해서 종부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또 참모들에게 별도 지시했고요. 또 뭐 정부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속도를 내게 예, 되지 속도 않을까요? 내야 되고 이미 12월 16일 작년 예. 12.16 대책에 보유세, 종부세 강화 법안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첫째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얘기하실 때 예를 들면 그 공급량을 확대해도 수요를 못 따라가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공급을 해도 일부에 집중되는 거예요. 공급된 물량이. 그러니까 830 세대와 관련하여서 사실 이거는 각 지자체가 서울시나 경기도가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진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초 생애주택 구입자 그리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특화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씀 드리고 또 네. 하나는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덕성 문제, 정책 위반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하여 뭐 당연히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시정해야 되고 민주당이 지난번에 공천할 때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공천 조건이 네. 공천 받고 나면 1가구 다주택 팔라는 거였어요. 그거부터 지켜가시면서 나머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일단 거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며칠 전에 이제 김현미 장관 그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거는 전 정부가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준 탓이다라고 해서 탓 이게 좀 언론의 몸매를 좀 맞았죠. 어제 이게 지금 그 공급 물량 얘기하면서 또 법령이 문제 얘기하는 건 저는 또 거기다 굳이 붙이면 이게 또 제도 탓, 법령 탓, 국회 탓 이렇게 가는 거라고 봐요. 자, 엄밀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얼핏 봤더니 서울시의 최근 한 5, 6년간 주택 공급량이 정부하고 서울시는 한 5만,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5만, 6만은 숫자지 그 안에 정말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주택은 없고 네.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급은 한 2, 3만 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급을 더 많이 늘려주면 시장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게 너무 붙들고 있어서 문제가 그런 그래서 논리가 이제 네. 재건축이나 이런 걸 열어줘야 되는 논리로 가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또 한쪽 측면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어떤 단지들에 대해서 재건축을 팍팍 뭐 하게 해주고 모든 걸 열어주고 밀어주면 뭐 그런 어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것에 의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주택의 어떤 가격의 급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그 영역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임대주택
임대주택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도 예를 들면 뭐 이것을 지금은 뭐 신도시를 뭐 이렇게 뭐 배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사실은 좀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떼우고 있는데 그 신도시만 이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통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정말 또 맞는 말씀이에요.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이제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이제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최민희 전 의원 말씀대로 이 임대주택 또는 청년주택 또 이런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주택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각 지자체들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빨리빨리 그래요. 찾아내고 이걸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보면요, 이 부동산 정책만큼 또 아주 섬세하고 정책에 접근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얻으려면요, 또 일관성과 신뢰를 얻으려면 그걸 집행하는 정부, 그다음 또 거기에 대해 입법으로 보완하는 그 입법부 이런 쪽에 이제 솔선수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필요 없는 거는 매매하세요 이런 주문인가요? 네, 그렇고 이게 다주택 공직자뿐만 아니라 다주택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가장 지금 오늘 사실 여론 몰매 맞은 분이 노영민 실장인데요. 이분 저 맨 처음에 청주에 집 내놓겠다고 했다가 다급히 45분 만에 그 저 반포 아파트 내놓고 그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반포를 내놓는다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네. 뭐 어쨌든 간 정말 그건 제가 죄송하고 뭐 일단 취지는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주를 내놓고 지금 반포를 계속 갖고 계시다는 것부터가 벌써 국민들한테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저도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님 사실 제일 수족이고 중요한 분 청와대 제일 중요한 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분이 지금 강남 아파트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왔던 지역구 그래서 3번이나 했던 그 지역구에 그 집은 내놓고 이 집만은 꼭 갖고 있겠다는 걸 보면은 정말 강남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강남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꼭 집을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잠깐 제가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다주택 공직자 솔선수범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 전에 본인이 지금 이끌고 있는 민주당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취재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경실련 관계자가 지난 2월 달에 민주당이 총선 하기 직전에 지금 전부 서약서 받았다고 했어요. 출마한 사람들. 네. 그래갖고 경실련 쪽에 6월 2일 날 그 서약서 한번 보자. 그 국민들한테 그렇게 공약을 한 서약서니까 한번 보여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답이 안 오고 있답니다. 네. 왜 답이 안 오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전임 이인영 원내대표 때 한 거니까 이인영 원내대표 쪽에 알아봐라. 또는 그거 지금 사무처로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 쪽에 또 보냈는데 알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서약서 공개를 못 그저께인가 통화했는데 그때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서약서를 못 받고 있대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가 벌써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아니 그 위원님 네. 우리가 아무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제가 해야 입이 되고 삐뚤어졌나요? 저는 그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면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특히 1차적으로 이게 살펴봐야 될 게 국토부 공직자들이요. 네. 거기에 다주택 있으면 이 부분은 빨리 예. 주무부처부터요? 네, 주무부처부터 저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민주당 의원만 문제 됩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기준을 잡을 때는 네. 국회의원도 다주택자들은 다들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만 다주택 안 되고 미래통합당은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무기신이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세 왜 번째 서약을 합니까? 그럼 지금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하고 저 얘기 좀 하죠. 그 죄송합니다. 얘기 네. 좀 하시고 네.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제가 처음에 이 두 토론 분이 평상시 그렇게 친하더니 왜 방송 이상하게 그래요? 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 뭐 의원님은 얘기- 방송만 들어오면 저를 미워하세요. 아니요, 그런데 그래, 이어가세요. 예, 제가 처음에 이 토론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때 다주택의 경우 그 주택을 파는 것으로 그걸 전제로 서약까지 받았다. 네. 그거부터 지키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실련이 얘기한 그러한 절차에서 네. 이인영 대표 때 얘기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공천은 그러니까요. 이해찬 대표가 주도하신 거거든요. 그 얘기를 거기서 그러니까 했다는 그거는 누군가는 잘못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6월 2일 날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요청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이 사무총장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고 좋습니다. 그건 취재를 해서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강찬호 의원이 민주당 얘기한 거는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당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이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책임을 아니, 져야 되는 둘째로 거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루어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뜻으로 민주당 얘기를 한 거고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국토부 얘기했는데 물론 국토부 실무부처 공직자들 책임이 있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 그런 식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 여당 의원들 우선 책임 있는 거고요.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우선 책임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작년 여름에 장하성 전 실장이 국민 모두가 다 강남에 집 살 필요 없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이후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 노영민 실장도 얘기했던 것 같고 다주택 보유자 고위공직자도 그래요. 정리해라 말씀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한 있다는 사람도 거예요. 그래요? 있고 안 한 아니, 사람도 근데 있는 것이죠. 노영민 실장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노영민 실장이 지금 반포집을 갖고 있고 청주집을 뭐 팔든 청주집을 갖고 있고 반포집을 팔든 예, 논란은 불거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포집을 처분했으면 시세 차익이 얼마를 거뒀냐 놓고 얼마나 또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시기로 어떻게 했든 곤란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830 세대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네. 다 팔아버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반포집도 그것도 팔고 좋은 청주도 얘기예요. 팔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다주택자들만 지금 문제입니까? 사실 실수요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 강남에 반포에 집 갖고 있는 노영민 실장이 뭐 실수요자라서 반포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것도 어려우니까 다 팔고 이제 세입자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솔선수범해서 다 세입자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세입자 생활을 해봐야 이 문제를 풀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집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문제를 풀다 보면 제 생각엔 부동산 정책은 영원히 안 지금 풀릴 것 저 같습니다. 뭐냐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바로 지금 청와대 공직자들 그리고 물론 이제 야당 여당 다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지금 3억에서 5억 원이 올랐어요 지난 3년.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금 네. 이제 명확하게 이제 수치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얘기는 안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오늘 여당에서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공직자에는 그 국회의원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두 분은 또 국회의원 중에서는 그 매매 서약을 했었던 여당이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서약은 이야기. 했었습니까, 국민 그다음에 앞에? 또 하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위공직자들도 솔선수범하라. 네. 공직자의 범위가 되게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종부세 법안을 다루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또한 의원들도 아니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민주당이 먼저 스스로 막 나와가지고 우리 팔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정리를 잘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사족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청와대 얘기를 왜 해요? 참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생각도 그래요. 없는 분들이 얘기한 게 난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요. 아, 우리나라의 권부가 모두 등장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집을 파는 게 좋습니다. 아, 830 대표 주자로 얘기한 걸로 이야기했고요.